안녕하세요. 지세 수리 논리의 김정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몇 문제 통하여서 수리 논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 보실 텐데요. 제가 지금 앞에 부분, 응용 계산 부분은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응용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되게 문제는 간단해요. 근데 문제가 길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한번 풀어드리려고 지금 보려고 그러거든요. 5번 문제 보실게요. 5번 문제 보시면은 땡땡 PC방에서는 지역 단위 게임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16개 팀이 참가하였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16강에서 4강까지는 라운드별로 3게임씩 진행하여 결과를 따라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가리고 결승전은 5게임을 진행하여 우승자를 가린다. 3, 4위전을 비롯한 순위 결정전은 진행되지 않을 때 한 게임당 진행 비용이 12,000원이라고 한다면 대회에 소요되는 총 게임 진행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는 엄청 길게 돼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총 게임 비용이 얼마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간단한 게 총 한 게임당 비용이 12,000원이니까 총 게임의 숫자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4강까지는 3게임씩 하고 한 라운드별로 3게임씩 하고 결승전은 5게임을 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팀이 한 번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개 팀이 경기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한 번씩을 한다고 하면 8번의 게임이라는 거, 경기라는 거를 그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해볼게요. 16강은 8팀이 8번의 게임이 하는데 이게 3게임씩 한대요. 그래서 모두 24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8강은 여기가 8강이니까 8이 아니라 뭐가 된다. 4번의 경기가 하는데 3게임씩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12가 되는 거고요. 4강 같은 경우에는 2번의 게임을 하는데 4강까지는 3게임씩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결승전에서만 몇 번을 해주면 된다. 5번을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총 수가 지금 35에 47번인데 이게 12,000원씩이니까 이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56만 4,000원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요.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길다고 해도 결국에 보면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리 논리 분야는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결국 읽어보면 되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고 문제 읽은 거를 잘 이해하는 것만 좀 연습을 해주시면 금방 실력이 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10번 문제 보실게요. 10번 문제 보시면 지금 자료 해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응용 계산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부등식 위주 그리고 확률 통계 위주로 문제가 많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10번처럼 자료 해석 분야에서는 해석이나 변환이나 추론이나 무슨 다른 계산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번 문제는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또 10번 문제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누적 그래프에 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10번 문제를 봤는데요. 보시면 다음 그림은 A학과와 B학과의 학년별 구성비를 나타낸 누적 그래프이다. 그러면 누적 그래프에 대해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누적이라는 거는 앞에서부터 차례로 더해진 거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학년별로 지금 누적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각 학년의 비율을 구하려면은 이 누적에서 전 학년 거를 빼면은 된다는 거. 전 누적을 다 빼면은 각 학년의 누적이 나온다는 거.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다는 거. 문제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누적 그래프가 나온다고 한다면, 출제가 된다고 하면 보통 보기에 각 학년 거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올 거예요. 각 학년 거를 제시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찾아주고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은 처음은 그냥 재학년 거니까 맞죠. 그리고 2학년은 1, 2학년 합해서 45.6인데 1학년이 22.5가 되니까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1이 되는 거고요. 지금 A학과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을 합해서 67.9인데 1, 2학년을 합한 게 45.6. 67.9에서 45.6을 뺀 22.3이 3학년 거다. 그리고 4학년까지가 100%인데 3학년까지가 67.9가 되니까 4학년은 3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학과도 찾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33.9에서 15.8을 뺀다고 하면은 18.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58.1에서 33.9를 빼면은 24.2가 되겠네요. 24.2가 되겠고요. 100에서 58.2를 빼면은 4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기를 먼저 볼게요. 보기를 보시면 A학과의 2학년 학생 구성비와 B학과의 2학년 학생 구성비의 격차는 5%포인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A학과는 23.1%고 B학과는 18.1%니까 여기에 차이는 5%포인트가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2번 보시면 B학과의 4학년 이상 학생 구성비는 B학과 3학년 학생 구성비의 2배 이상이다 그랬어요. 4학년이 41.9인데 3학년이 24.2였어요. 24.2의 2배면은 48.4가 나와야겠죠. 근데 그거보다 안 되니까 2배 이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A학과 3학년 이상 학생 구성비는 A학과의 3학년 이상 학생 구성비는 이거 두 개를 합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B학과의 3학년 이하 학생 구성비보다 작다 그랬어요. 둘이 합한 거를 찾으려면 둘이 더해도 되지만 100에서 45.6을 빼셔도 돼요. 그렇게 한다면 54.4가 나올 텐데 여기까지는 33.9니까 그거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A학과의 3학년 이상 학생 구성비는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54.4인데 B학과의 3학년 이하 구성비보다 여기네요. 3학년 이하니까 58.1이니까 작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더한 건 54.4인데 58.1이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A학과의 4학년 이상 구성비는 B학과의 1학년 학생 구성비의 2배 이상이다. 1학년이 15.8이었어요. 2배 하면은 31.6이 나올 텐데 32.1이니까 2배 이상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1학년 학생 구성비의 학과별 격차는 3학년 학생 구성비의 학과별 격차의 3배 이상이다. 자, 이만큼의 격차를 찾아주면은 지금 0.67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9같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과별 격차의 3배 이상이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6.7인데 1.9가 되니까 3배 이상이, 그러니까 1.9를 약 2라고 해도 3배라고 한다면 6이 되잖아요. 근데 6.7이 나오니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10번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적 그래프는 각각의 그 학년별로의 퍼센테이지를 구해놓고 시작하면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실게요. 1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5번 문제도 자료 해석에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과 보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림들을 보시면 지금 2018년 동안 땡땡역에서 기차의 도착 시간이 지연된 원인을 분석한 자료이다. 자, 지금 보시면 원인별로 차량 고장, 전력 장애, 그 다음에 승객 민원, 간격 조정, 원인 불명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 승객 민원으로 인한 도착 지연 발생 건수의 도수 분포해갖고 한 건이 4번, 그 다음 2건이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해석하실 때
한 건의 도수 4는 승객 민원으로 인한 도착 지연이 한 건 발생한 달이 4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해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주어진 대로 이 한 건이 4번 있다는 거는 그 승객 민원으로 지연한 게 한 건 있는 달이 4번이니까 그러니까 넉 달 동안에 이 한 건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보시면 보기를 보실게요. 기억번 보시면 2018년 땡땡역에서 발생한 도착 지연 건수는 모두 308건이다. 도착 지연 건수를 다 찾으래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단순히 이거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더했을 때 총 몇 개가 되느냐. 그래서 보시면은 308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산을 하실 때 조금 더 빨리 하시려면 요렇게 1의 자리가 10으로 끝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100이 되는 거죠. 그럼 100에다가 156 더하니까 256인데 256에다가 14를 더하면 270이 되는 거고요. 38을 더하면 308이 되니까 이거는 옳은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번 보시면 2018년 중 승객 민원으로 인한 도착 지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달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한 건이 발생한 달이 4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도수가 달수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4, 2, 1 하면 9가 되는 거고요. 3을 더하면 7이 되는 거고 3을 더하면 10이 되는 거고 2를 더하면 12가 되니까 12달이 다 고객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된 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에요. 발생하지 않은 달이 있다 그랬으니까 발생한 12달이 모두 다 지금 승객 민원으로 지연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X를 해야 되는데 계속 동그라미라나요. 여기는 X가 되겠고요. 자, 니은번은 실수하기 쉬운 게요. 4건 있는 달이 0번이에요. 0번. 그래서 이거는 없는 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해석으로 하면은 한 건 있는 달이 4번이고 4건 있는 달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총합이 12번이 되니까 12번 다 승객 민원으로 지연이 된 게 있더라.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디귿번 보시면 승객 민원으로 인한 도착 지연이 한 건 발생한 달이 모두 상반기에 있었다면 그럼 우리가 상반기는 6월까지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근데 4건이 모두 상반기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상반기에 승객 민원으로 인한 도착 지연 발생 건수는 15건 이하이다. 그러니까 도착 지연 발생 건수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상반기는 6달이 있는데 4번이 한 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달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2달 동안에 제일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이 6건이 다 2달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다 이 상반기에 있었다. 그러면 6건 아니면 12건에다가 벌써 여기 4건이 있으니까 16건, 최대로 16건이니까 15건 이하이다.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건 이하가 아니라 최대로 하면 16건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디귿번은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리을번 보시면 전체 도착 지연 발생 건수 중 전력장애와 승객 민원으로 인한 도착 지연 발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다. 그러면 전체가 아까 308건인 거는 확인을 했고요. 전력장애가 44고 승객 민원이 지금 38이니까 둘이 더하면 82가 돼요. 그렇게 해서 리을번은 퍼센테이지 찾는 거니까 308 중에 84가 몇 퍼센트이냐 이거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26.6%가 나와서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때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25%라는 거는 얘의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를 4로 나눈 값은 77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는 25% 이상이 된다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번이 있는 거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번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는 표를 해석하는 거였는데 표를 해석할 때 그 착각하기 쉬운 거를 조심하시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16번 문제 보실게요. 16번 문제는 자료 해석 중에서 지금 추론 문제예요. 추론 문제는 쉽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실수하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이 찾을 때 보기 문장하고 이 정보하고 이 보기 문항을 지워가면서 하면은 더 편리하다는 거, 쉽게 조금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는 전국 주요 도시의 영재 기관수를 기관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를 통해 판단했을 때 A에서 E에 대응되는 도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구, 인천, 울산의 영재학교, 과학고의 수는 해당 지역의 영재기관수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얘의 1%에 미치지 못한대요. 그런데 울산은 이미 나와 있죠. 그러면 대구하고 인천을 찾으라는 건데요. 64의 1%면 10%가 6이 되니까 64 같은 경우는 0.6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얘는 아니고요. 여기에 10%면 27인데 1%면 2.7이에요. 그러니까 2가 나왔으니까 지금 1%에 미치지 못한 거니까 B가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3.3이 1%인데 3이니까 C도 1%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여기는 0.3대 1이고 1.2대 2니까 다 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구하고 인천이 B하고 C라는 거, 그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B하고 C에 대구하고 인천이 나와야 되는데 5번에 보시면 대전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정보를 보시면 부산과 울산의 영재학교 과학고의 수는 같은 지역 대학 영재교육원의 수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영재학교하고 과학고의 수가 대학 영재교육원과 같은 데가 부산하고 울산이래요. 그럼 울산은 이미 같은 게 나와 있죠. 여기하고 같은 걸 찾으랬으니까 부산이 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번 보시면 대학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교 과학고의 수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부산이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보기를 보시면 3번하고 4번은 지워주고 A는 부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산과 광주의 영재학급 수는 해당 도시 영재기관수의 80%에 미치지 못한다. 부산은 찾았어요. 지금 A는 찾았으니까 A, B, C를 봐야 되는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D, E 중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전체 영재 기관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게 영재 학급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80% 지금 10%가 4잖아요. 그럼 80%면 3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32가 되는데 32를 넘었지요. 지금 넘었으니까 2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치지 못한다. 부산과 광주. 지금 80%를 찾으면 10%가 12예요. 80%면 96인데 훨씬 많이 넘었고요. 여기는 10%가 4.3인데 80%를 하면 34.4가 나와야 되는데 34니까 미치지 못했으니까 D가 광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광주가 D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광주는 D가 되더라. 그러면 남은 거는 지금 2가 대전이라는 거 됐고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BC가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그리고 인천의 영재기관 수와 대전의 영재기관 수의 차이는 200개 이상이다 그랬어요. 영재기관 수의 차를 보랬는데 대구나 인천이 B와 C예요. 그래서 B와 C가 대구나 인천인데 E는 우리가 대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개 이상 차이 나는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B하고 E를 하면은 15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C가 뭐다? 인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가 여기를 통해서 이것 때문에 C가 된다. 그래서 정답을 찾아주시면은 C가 인천이고 나머지가 그러면 다 당연히 B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는 지금
정보에 따라서 찾아주는데 보기도 하나씩 지워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지금 자료 해석 중에서 계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계산 중에서도 이거는 조금 간단한 계산이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은 취업 준비생인 제이는 자격증 시험을 보는 중이다. 시험 도중 시간이 남아 문항별 정답 확신도를 표시해 보았다. 그래서 정답 확신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100%,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70%, 50%, 20%인데 이렇게 돼 있을 때 기대 점수를 고르시오. 기대 점수는 문항별 배점의 정답 확신도를 곱한 값의 합으로 도출한다.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잘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문항별 배점은 3의 배수인 경우는 배점이 4점이고요. 나머지만 3점이 된다는 거. 그렇게 했을 때 곱한 값을 도출한다 그랬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 3의 배수를 찾아놓고 4점짜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확신도를 곱해줘서 계산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확신도에 따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100%짜리는 확신도가 100%짜리는 기대값이 1이 되는, 그러니까 100%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로 놓고 그런 다음에 배점을 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 확신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제가 9는 빼놓은 거는 4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빼놨거든요. 그래서 9개가 있어서 3점짜리는 9개가 있고 여기 4점짜리가 하나가 있더라. 이게 지금 확신도 100%짜리는 다 계산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70%짜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 그럼 이건 5개를 계산을 하는데 3점짜리인데 확신도가 70%니까 0.7이 되더라. 그리고 4점짜리 배점으로 확신도가 있는 거는 이거는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점짜리가 3개가 있는데 확신도가 0.7짜리가 되더라. 여기까지 0.7까지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0.5짜리를 계산을 할 텐데요. 이것도 3의 배수하고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3점짜리인데 확신도가 0.5이더라. 그리고 3의 배수 하나, 둘. 그래서 4점짜리인데 두 문제가 확신도가 0.5가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확신도가 20%짜리인데 3의 배수가 많이 있나요? 3의 배수가 하나, 둘, 세 문제가 있네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4점짜리인데 네 문제가 있는데 확신도가 0.2가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서 하나, 두 문제. 3점짜리가 두 문제인데 확신도가 0.2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놓고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지금 점수는 64.3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신도로 놓고 3의 배수와 3의 배수 아닌 걸로 놓고 식을 세워서 계산을 했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계산하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항상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그리고 조금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7번 문제도 봤고요.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지금 자료의 해석 중에서도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땡땡 제품 시장에는 현재 A와 B 두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제품별 만족도를 구하는 식이 다음과 같을 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시오. 단 가격과 성능 점수는 정수로만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자료 해석에서 방정식 문제는 정수로 나타내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보기에 나와 있는 거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찾아주는 것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그것을 조금 실수 없이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가격이 3만 원이고 그럼 가격이 3만 원이라는 거는 P값이 3이라는 얘기예요. 3만 원이고 성능 점수가 12로 동일할 때 두 제품의 만족도의 차이는 30 이상이다.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A를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가격이 3만 원이랬으니까 3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9 더하기 36이니까 27이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에는 9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9가 되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60이 되니까 지금 54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성능의 차이는, 만족도의 차이는 27만큼이니까 30 이상이다는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 문제, 자료 해석의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값을 대입해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니은번 보시면 A 제품 성능 점수가 15라면 그 얘기는 2가 15라는 거예요. A 제품의 만족도가 양이 되는 가격의 최대값은 6만 원이다. 그러면 그대로 식을 대입할게요. 1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45가 양이 돼야 된대요. 0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수의 제곱이 45보다 작아지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제곱수 중에서, 왜냐하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45보다 작은 제곱수는 36이 되겠죠. 그러니까 P의 값은 최대값이 6만 원이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6을 대입했을 때 36이 45보다 작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D급번 보시면 B 제품 가격이 9만 원이라면 그러면 P가 지금 9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81이 나오겠죠. 만족도가 양이 되는 성능 점수의 최소값은 10이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부등식 세운 거죠. 0보다 크다.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27이니까 5, 2가 54보다 커지는 게 언제냐. 그러면 2는 최소로 뭐보다? 11보다 10.8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근데 최소값은 10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디귿은 빠져야 돼요. 니은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미일번 마저 보시면 A의 성능 점수가 29이고 성능 점수가 29라는 거는 2가 29라는 거죠. B의 성능 점수가 12다. 그러면 그대로 식을 하면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9 곱하기 3을 하면은 87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분의 2 P제곱 더하기 60을 한다고 할 때 동일하게 만드는 P의 값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풀으라는 문제예요, 지금. 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P의 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니까 P의 제곱이 3을 곱하면 81이 되니까 P는 9만 원이 된다. 그래서 옳은 문장이 된다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제가 지금 앞에서 계속 이렇게 할 때 자료 해석 분야에서 방정식 문제는 처음 하는 건데요. 방정식 문제를 처음 하는 이유는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주어진 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길지만은 그걸 꼭 그렇게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요. 다음은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은 표의 해석에 관한 문제예요.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석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해보는 건데요. 해주시면은 보시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관한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세계 전체 시장에서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상수준인 산업별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1,000원으로 매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000원으로 매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시면 2013년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액의 합계는 매년 900억 달러 이상이다 그랬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출을 확인을 해보래요. 여기하고 여기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계속 900억 달러가 이상인데 여기 2016년에 보시면 622와 251을 더하면 900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문장인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문장이어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됐겠고요. 다른 거는 계속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흑자폭을 얘기하는 거를 얘기할 때 지금 경상주식 흑자폭을 얘기할 때 이 환율을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근데 매년 환율이 다르다고 한다면 계산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매년 환율이 1,000원으로 매년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다른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 환율에 관한 거하고 2번만 한 번 더 볼게요. 2번 보시면 2014년 대비 2015년에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작아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4년 대비 2015년에 반도체 시장 규모를 보라고 했는데 전체 규모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생산은 감소했는데 비율이 지금 커졌다는 거는 전체는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해서 옳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모의고사 몇 문제 통해서 지금 수리논리 분야 보셨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자료 해석 분야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